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4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3주 만에 다시 진행을 맡은 김챔프입니다. 스튜디오에 영진씨, 원북씨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북입니다. 네, 저희 벌써 이렇게 한 번씩 순번 돌아가고 다시 제 차례가 된 건데 이제 어떻게 좀 다들 익숙해지셨어요? 더 익숙해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3주 후에 한 번 더 제 차례를 하면서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지 이게 뭐 느낌만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실제로 나아진 건지 좀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원북씨는 좀 어떠세요? 생각보다 일을 하면서 이걸 하는 게 쉽진 않네요. 그럼 하차하시는 거예요? 아, 기습 발표. 갑자기 이제 하차로 이어지는 건가요? 저희 그래도 이제 앞선 1, 2, 3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방송 퀄리티도 같이 그만큼 좀 높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책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책 어떤 건가요? 네, 구정은 이지선 작가의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입니다. 네, 이거 제목부터가 10년 뒤를 내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좀 포부가 큰데 어디 뭐 논문 제목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 누가 골랐나요? 진행하시는 김챔프 씨가 제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챔프 씨 갑자기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추천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은 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진행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발제를 했는데 마침 또 이게 저한테 돌아왔네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다룬 책이잖아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19 이후로는 좀 앞을 내다보는 그러니까 트렌드나 앞으로 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다룬 책들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작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좀 봤는데 내용이 구성이 꽤 괜찮더라고요. 보통 이게 미래를 다룬 책들은 꽤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고 어려운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가 좀 많은데도 좀 술술 읽히는 그런 맛도 있어서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저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도 저자는 원북 씨가 소개를 합니다. 저자는 이제 공동 저자인데요. 구정은 씨와 이지선 씨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요. 일단 구정은 씨랑 이지선 씨는 경향신문 기자로서 선후배 관계에 있습니다. 일단 이지선 씨가 2003년 입사해서 후배이시고 구정은 씨는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진 않는데 20년 안팎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책에 나와 있어서 아마 선배이신 걸로 추론이 되는데요. 지금 구정은 씨와 이지선 씨는 둘 다 지금 경향신문에서 퇴사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이버 기사 페이지를 보니까. 특히 이지선 씨는 트레발이라는 그 북사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정은 씨는 퇴사하시고 딱히 어디로 이직을 하시진 않았는데 책을 쓰신 것만 19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지선 씨랑 공동으로 쓰신 책이 또 이 책 말고도 여기 사람의 말이 있다. 그리고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 이 두 가지 책을 또 공동 집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두 분 다 국제부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지선 씨 같은 경우는 영국 카타프 대학에서 국제언론학 석사를 따셨고요. 그리고 구정은 씨 같은 경우는 왜 국제부에 관심이 있겠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하셨더라고요. 내가 유학을 하면서 이방인의 삶을 겪어보니까 제3세계, 좀 소수자,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해졌고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집필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이슈,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책인데요. 두 분이서 아무래도 국제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의 책을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작정하고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땀까지 흘리시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가족이에요? 아니 오늘 여름이다 보니까 좀 덥네요. 굉장히 시원한 날씨인 것 같은데. 초가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또 준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 책방 기자 4-1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책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11가지 주제를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노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 이 두 분도 그렇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게 제일 관심이 갔어요. 이 책에선 이 일자리보다는 지금 일감 중심으로 계약을 맺고 움직이는 그런 경제 모델을 좀 언급을 하는데 이제는 좀 사실 잘 알려진 개념이죠. 긱 이코노미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플랫폼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플랫폼 홍수 시대잖아요. 지금 보면 뭐 배달 음식은 정말 유명하고 그거 말고도 뭐 물품 공유나 뭐 재능 기부 뭐 수많은 것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돌아가게 하는 거는 결국 노동자들인 거죠. 네, 그 노동자들의 특징이 보통 특정 회사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사업자라는 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점이 뚜렷하기도 합니다. 이제 무한경쟁에 매일 치이는 건데 보호장치는 열악하고요. 전통적인 개념의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회색 인간으로서 헝거게임을 매일 펼쳐나가는 모습입니다.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제 환경의 알고리즘은 핵심은 결국 이윤 창출인데요. 그 대전제 하에서 노동자를 쉽게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통적인 노동 개념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적응해야 나가고, 이걸 어떻게 또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지점 등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참 뭐 흐름을 잘 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초반부부터 드러나요. 바로 이어지는 파트를 보면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동 다음에 기계라는 건데 키오스크 예시로 시작을 해서 이 노동의 변화와 함께 이전에 수많았던 그 노동의 자리들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연이어서 나와요. 결국 플랫폼이 나온 게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블루컬러 노동의 자리를 기계가 차지했다면 어쩌면 그간 안심했을지 모를 화이트컬러 노동의 자리도 이제는 AI, 빅데이터가 하나하나 정복해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파트 보면서 저는 지난번에 봤던 드라마 생각이 좀 났는데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예요. 수지 씨 나오고 드라마인데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개발자거든요. 그 에피소드 중에 이 시스템 개발 공모에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기업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노동 자리가 대체가 되고 그만큼 비용 절감도 되는 데다가 효과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개발 공모를 내고 주인공이 참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 주인공 아버지가 그 노동자들이 모였던 노동조합 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랑 아버지는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서로 그걸 딱 알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그때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 파트를 보면서 또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이어서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차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유전자 변형 식품 이야기로 시작해서 전염병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참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의 소제목도 이거입니다. 다시 코로나 27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를 다시 코로나 27이 맞는다면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코로나 27이라니.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나 소설을 보면 전염병으로 황폐화된 세상의 모습도 많이 묘사되잖아요. 막막하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소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인간이 사라진 세상이었다. 이 한 문장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코로나19 이후 이게 또 한 번 증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인류가 멈추니 하늘과 바다와 자연이 맑아졌다고. 사람들이 몰리던 유명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빠지니 다시 돌아온 동식물들과 회복된 자연 환경으로 다시 북적인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린 비가 산성비일지, 그 비를 만든 게 일주일 전 플라스틱 용기로 가득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저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성의 마음이 들었고요.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로 이어지는데 저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잉여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주자 얘기가 먼저 나오고 또 민주주의 속에서 좀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특히 제일 관심이 갔던 건 이 두 번째 부분인데 빈부격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이 빈부격차 청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이 포기라는 단어가 참 익숙한 게 안타까우면서도 좀 씁쓸했어요. 네, 이 수많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에 대한 이야기들,
다들 뉴스 기사로도 매일매일 다들 접하시고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굳어져서 나온 결과물인 건데요. 왜 그런 구조인 건지, 과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건지 책에서는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부터 용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천용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 10에서 15년 전만 해도 참 많이 사용했던 걸로 아는데, 뭐 사법고시나 이런 여러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많이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때와 같은 개천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기도 합니다. 제가 행정학과를 나와서 이제 고시에 도전한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고시 도전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막 그냥 헌책방 가서 책 사고 뭐 돈 아끼면서 열심히 하면 붙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죠. 다들 이제 몇백만 원씩 주고 뭐 학원에 일타 강사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의식주 비용도 그간 감당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단순히 시험 하나를 예시로 들었지만 소득이 높거나 명예가 있거나 기회가 많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경쟁도 결국은 내가 가진 것들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시대가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그 영진 씨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가는데, 특히 이 청년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는 각자 일단 경험이 많고 실제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내용들 저희가 이어지는 4-2화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책은 총 11가지 주제를 놓고 쭉 전개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추천한 이유에서도 그렇지만 전 참 이 책 빨리 읽었어요. 다른 분들 좀 어떠셨나요? 네, 이제 뭐 4-2화에서 각 항목별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뭐 책의 제목에서도 그렇고 이제 책이 다루는 주된 내용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읽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또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평소에 뭐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보시는 청취자분들이라면 더 수월히 읽힐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방금 영진 씨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랑 정말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뭐 음식을 시켜 먹는다거나, 그리고 원래 일하던 일자리가 사라져서 키오스크로 대체되는 상황, 뭐 편의점이나 맥도날드만 가더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이 이제 좀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빨리 고민해보고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재밌게 읽혀졌고,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또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북 씨 오늘 총기를 다시 좀 약간 되찾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당을 섭취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약간 부진하셨었는데 오늘 약간 좀 동기를 되찾으신 것 같은데 4-2화 기대해도 되나요? 항상 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재밌는 책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4-1화에서는 11가지 주제를 뭐 모두 자세히 설명해드리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책을 다 설명해버리면은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심심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주제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책을 통해서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어지는 4-2화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저희가 조금 더 간추려보고 같이 생각할 지점들도 공유를 해서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1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4-2화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